조직 이론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딱 머리에 이만큼이 딱 박혀야 돼요. 여기처럼 고전, 신고전, 현대 딱 머리에 박혀야 돼. 그냥 자동으로 고전, 신고전, 현대. 이건 제가 종종 앞에서도 언급을 해왔던 거예요. 고전, 신고전, 현대고 이거는 앞에 했던 게 이용이 되시면 돼요. 자, 앞에 우리가 과인행 기억나죠? 생체 비발 기억나죠? 그거. 과인행 정도까지가 고전, 즉 폐쇄. 고전, 신고전까지 폐쇄. 최초의 개방체제 이론이 뭐였나요? 생태론. 이게 현대. 개방체제예요. 그러면 특징이라는 것은 이놈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요 셋도 앞에서 행정에 변수할 때 나왔던 거죠. 행정 변수에. 변수. 그러니까 고전적인 조직에서는 그러면 이 세 가지 이론이에요. 과학적 관리론, 관료제론, 그 다음에 행정관리론까지. 관리. 이게 행정이론이고 이거는 경영이론이거든. 사기업 이론. 이때 인간, 합리적 인간. 구조. 기계적 능력. 앞에 했던 거잖아요. 요놈의 특징이잖아요. 이게 고전기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고전기는 인간관계론이고 보통은 인간 특징 똑같아. 요놈의 특징이 지금. 앞에 봤던 거죠. 자, 이건 주의사항. 왜냐면 폐쇄해놓고 이론이 환경 유관론이래요. 자, 환경과의 관계에 있음은 인정했지만 아직은 연구할 때 조직과 환경에 대한 연구는 잘 안 했거든. 그러니까 인식은 하지만 좀 기다려봐.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폐쇄예요. 폐쇄. 그래서 요 두 개로 푸시면 되고 현대라는 것은 가장 큰 의미가 개방체제라서 환경을 중시하게 돼요. 그리고 인간이 변해가요. 뒤에 또 나올 거거든. 자, 인간의 변천이 합리적 인간에서 사회적 인간으로 갔다가 자아실현인 복잡인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인간관의 변천이에요. 자, 복잡인이라는 것은 사람의 동기가 변화한다는 뜻이에요. 복잡하거든. 내가 돈이 궁하다, 돈이 동기야. 돈 있다, 자아실현 원해. 또 망했다, 돈 바래. 늘 왔다 갔다. 복잡. 이렇게 변한다는 거거든. 가치도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쪽은 따로 낼 게 없는 거예요. 매우 단순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전, 신고전, 현대 보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이 고전적 이론이에요. 왜냐면 이게 바탕이 되어서 뒤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현대 이론의 초석이 바로 고전적 이론이기 때문에 이거는 늘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이거 중요하다. 그래서 책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고전의 이론들. 자, 과학적 관리해 놨던 테일러, 포드, 그 다음에 페일까지. 그 다음에 베버, 귤릭, 어익, 윌슨. 앞에 배웠죠? 정치행정, 이혼론자들. 그치? 그 다음에 특징 세 가지 보시면 되고요. 우측에 신고전기 때는 이론이 인간관계론, 유관론, 후기 인간을 보게 돼, 인간을. 이렇게, 인간을. 특징도 사회적 인간관, 그 다음에 비공식 요인, 사회적 능률을 중시하게 되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특징의 4번처럼 경험주의 지혜창이라는 것은 이제 요때 나온 행태론 때 나오는 말이겠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재는 그냥 특징 딱 꼽아서 할 건 없다. 그냥 복잡하고 다양하다. 환경 중시하더라. 현대. 환경을 당연히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급변하기 때문에. 자, 이만큼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본다면 넘겨보시면 자, 정보화 사회의 이론 나와요. 정보화 사회. 자, 밑에 구조의 변화해갖고 거기 목차가 후기 기업가, 삼nhập, 혼돈, 공동정보가 나오죠. 여러분 제가 장담하지만 제가 딱 언급한 것만 보면 충분하니까 괜히 힘들게 자기를 고문하지 마세요. 이 문제는, 이 내용은 왼쪽에 보면 날개 쪽에 기출문제 하나 있잖아요. 서울 7급 문제. 그 문제로 다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그 본문의 내용을 발췌한 거예요. 나봤자 그것만 알면 충분하니까 나머지는 안 봐도 무방. 됐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측에 또 다른 내용이 혼돈 이론이에요. 혼돈. 영어로 카오스 또는 케이아스 이론이에요. 혼돈. 혼돈자가 힌트야. 혼돈. 느낌상 여러분. 자, 그게 넓게 본다면 이쪽에 나오거든. 이쪽에 나오는 이쪽에. 이게 만약에 카오스 또는 혼돈 이론이에요.
얘는 중요한 문제의식이 뭐냐면 관료제랑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야. 자, 관료제 뒤에 따라 배울 거지만 느낌이 안정, 불안정. 관료제 안정, 혼돈, 불안정. 관료제는 질서, 무질서, 규칙, 불규칙. 느낌 없나요? 이런 거예요.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관료제랑 좀 대입된다 이렇게 아시면 이제 다 풀리게 돼 있다. 선형, 비선형 이렇게. 그러면 단순, 정형 이러면 복잡 이런 식이에요. 혼돈, 혼돈. 자, 그 의에 1번처럼 뭐 비선형, 동태적, 불규칙 이런 말 보일 거예요. 그리고 밑에 용어 중에도 양거래 2번에 혼돈 이론이 대장선 혼돈이 뭐 초기치 민감성이란 말 체크해 볼까? 그게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 날개 쪽에 아래 보시면 나와요. 초기치 민감성. 다른 말로 나비 효과라고 해요. 나비 효과. 나비 효과. 자, 관련된 용어예요.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큰 파동을 가져온다는 비유거든. 이게 그만큼 옛날에는 원인 작으면 결과도 작았었어요. 이게 선형이야, 균형이고. 하지만 현대 와서는 작은 사소한 것 하나가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비유예요. 이게 현대 사회 때 가능한 얘기거든. 아이디어에 정말 작은 아이디어가 대박을 터뜨려. 그렇죠? 작은 실수가 아주 큰 손실을 가져오는 그런 비유예요. 나비 효과. 초기치 민감성이다라고 해요. 같은 말로 보시면 되고. 자, 특징도 뭐 통합이요, 복잡이요, 뭐 반관료 막 나오잖아요. 이것도 항상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공부하시다가 쌤이 수업 때 많이 강조 안 했어.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좀 찜찜해 하는 분들은 꼭 양 날개 쪽에 나와 있는 포인트 또는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 문제에 중요한 게 다 있다 보시면 돼요. 제가 그 사이드를 채우면서 어떻게 채워서 도움이 될까 하다가 혹시라도 이 주제가 이 본문 내용이 별로 안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필요할 거야 라고 핵심만 뽑아낸 게 포인트예요. 포인트가 없다면 문제라도 풀어보자. 문제를 풀면은 그게 이런 거가 나라고 포인트가 잡혀요. 그렇게 하시면 정말 효율적인 공부가 될 수 있다. 아셨죠? 예제 보세요. 3번에 조직 이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전적 조직 이론에서는 구성원이 합리적 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행동하죠. 합리적 경제인이기 때문에. 2번 신고전적 조직에서는 인간의 조직 내의 관계와 더불어 조직과 환경 관계를 다뤘어요. 조직과 환경을 다뤘다는 것은 개방된 체제거든. 근데 개방이 아니잖아. 폐쇄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큰 틀로 답이 잡히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답이 이미 나왔어요. 현대는 동태적, 유기체적 나오고 그 다음에 정보사회 조직들, 후기 기업가, 삼nhập, 혼돈, 공동정부까지. 이건 여러분 숙제로 남겨놓을게요. 그 문제 풀면서 지문 익히시고 틀린 게 뭔지를 본문으로 보면 확인돼요. 그거면 충분하니까. 그 다음에 자 조직과 목표를 가볼까요? 일단 이 목표라는 것도요 자주 나오는데 나온다면은 우리 교재에 있는 의의라든지 뭐 조직 목표, 개인 목표, 목표의 유형은 이건 거의 안 나와요. 이것도 약간 옛날식 문제가 되고 물론 나온다면은 왼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밑에 뭐 교환 모형, 교화 모형, 수용 모형, 통합 모형 등은 나올 수 있지. 이건 최근 용이니까. 근데 가능성이 크진 않아요. 체크만 간단하게 놓으시고 우측에 그 참고에 나와 있는 모호성이죠. 목표의 모호성. 이게 셈이 한번 나왔었고 제가 적중시켰어요. 짝심은 그래서 넘겨서 나오는 목표의 변동인데요. 변동. 자, 뭐 앞에 제목 봤더니 그렇게 어렵진 않죠. 목표의 전환, 승계 또는 계승, 추가, 다원화, 확대, 축소
어려운 단어 있나요? 없잖아요. 비중 변동. 어려운 거 없잖아요. 금방 알 수가 있지. 목표의 전환. 바뀐 거예요. 바뀌었다. 자, 목표와 수단이 바뀌는 거예요. 목표의 전환, 목표의 대치, 목표의 전가, 목표의 왜곡이라고도 해요. 내용이 제일 많고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목표를 나몰라라 하고 덜 중요한 수단에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이게 목표의 전환. 많이 본 듯한데 앞에 봤죠? 언제 봤더라? 그렇지. 합법성이라는 이념할 때 우리가 썼던 그 밑에 있을 거예요. 동조광이란 말로. 이퀄 목표의 전환. 자, 기억을 잘 들어보세요. 그때 제가 들었던 사례가 응급실이었다. 응급실 사례. 응급실에 응급 환자를 싣고 갔더니 수속 절차를 따졌던 거죠. 절차에 너무 집착할 때. 목표가 바뀌어버린 거야. 목표의 전환. 목표와 수단이 바뀌었다. 이게 목표의 전환. 자, 첫 번째 이유. 이게 처음 이제 말한 건데 밀스가 자 과도제 철칙이라는 말이 있다. 과도제 철칙. 독재, 과두제, 다두제. 독재는 혼자 지배하는, 과두제는 소수가 지배하는, 다두는 여럿이 이런 개념이거든. 우리 시장에도 독점 시장은 혼자 지배하는 시장이고 과점이 소수가, 완정정당은 여럿이. 이거 과점처럼 몇 개. 그러니까 소수 간부들이요. 간부들이 이제 소수야. 소수 간부들이 간부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부터 권력욕을 부리게 돼. 조직의 목표는 나몰라 하고 자신의 권력욕에 빠져서 거기에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이게 과두제. 철칙이라는 거야. 다 그렇다는 거야. 다 그렇다. 철칙이다. 이렇게. 됐죠? 자, 나머지 이제 규칙과 절차에 집착한다거나. 그러니까 처음 밀스가 이렇게 썼던 말을 머튼과 굴도너가 동조과형으로 활용했던 거고, 이것도 너무 유형적인 목표를 추구할 때 하는 말이야. 경찰들한테 중요한 것이 범죄 예방인데 건수 올리려고 티켓 끊으러 다니고 건거율 올리려고 막 사람 잡으러 다니는 거야. 순찰 방법 안 하고. 유형적인 목표를 추구할 때. 또 너무 내부 문제를 중시할 때.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는 나몰라 하고 내부 문제를 중시할 때. 이게 목표의 전환의 원인 되는 것들이지. 됐죠? 자, 그래서 이게 제일 의미가 있다. 요거 많이 봐두시라. 목표의 전환이었다. 기타 이제 승계는 뭐냐? 승계는 이어받은 거잖아요. 목표를 이미 달성했거나 또는 불가능할 때 목표를 하나 더 잡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목표를 하나 더 만드는 것. 목표의 승계다. 승계. 목표의 추가 또는 다원화. 이거 좀 사례 들어볼까? 사례? 우리나라 과거에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왜 만들어졌을까? 그 조직의 목표가 올림픽 개최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위원회. 그러면 끝났으면은 목표를 이미 이룬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라져야지. 근데 목표를 승계해요. 그 올림픽을 위해서 만든 나는 시설 관리하겠다. 국민체육시설관리공단으로 살아남는 방법이야. 이게 승계할 때 쓰는 말이야. 승계할 때. 추가란 마지막으로 더하는 거잖아요. 추가. 이거는 동종의 목표를 늘리는 거야. 원래 A라는 목표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A1, A2처럼 동종을 추가하는 거고, 다원화라는 것은 다른 목표를, 원래 A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A, B 이런 식으로 성격 다른 거를 이제 이종 목표를 추구하는 거죠. 이게 다원화. 확대는 뭐고? 목표를 높여 잡는 거죠. 상향. 이런 목표를 상향으로 잡아요. 매출액 100억을 200으로 높일 때. 속소는 반대겠죠. 매출액 200을 100으로 낮출 때가 하향, 축소. 이렇게. 비중을 바꿔. OP 비중을. 원래 이렇게 비중을 두고 있다가 목표를 바꾸는 거죠. 비중을. 이런 식으로. 비중 변동이라고 불러요.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나와봤자 밑에는 거의 낼 게 없어요.
빤한 거라서 어차피 요 둘이 포인트인 거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전환이고 승계는 이제 사례가 되게 많거든. 이렇게 사례 보시면 되고. 자, 교재에도 목표의 대치, 목표의 전환, 전가, 왜곡이고 개념 1번처럼 추가하는 목표가 다른 목표랑 바뀌는 것도 목표의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목표보다도 덜 중요한 목표를 추가할 때도 목표의 전환 또는 수단과 바뀌는 거예요. 밀서가 처음, 머튼 등은 이제 동조과잉으로 썼다. 자, 원인 그 말이지. 자, 과두제 철칙, 규칙과 절차에 지나친 집착, 그리고 유형적인 목표 추구, 그 다음에 내부 문제 중시 이런 식으로. 기출체크있죠. 밀스, 과두제 철칙. 기출문제 봐볼게요. 자, 이게 뭐랑 관계된 거예요? 철칙이 목표의 대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최근 문제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개념을 알면 풀리게 돼 있어요. 목표의 전환이 뭔지 승계인지만 알면 된다. 자, 유형적 내부 다구. 승계 달성됐거나 불가능할 때 왼쪽에 플러스 사례가 나오죠. 자, 과거에 미국에 실스라는 그 소아마비 재단이 있었어요. 이 재단의 목표는 소아마비 백신 개발이 목표였던 거야. 그러면 백신을 개발했어요. 그러면 이제 목표 다 이뤘잖아요. 그러면 사라져야지. 근데 장애인 출산을 막겠다라고 목표를 승계한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추가, 동종, 다원화, 이종 그렇게. 학대는 상향, 축소는 하향 그렇게. 그 다음에 비중을 바꾸고. 됐죠. 예제 사례를 보더라도 다음 목표의 변동 유형인데 조직의 추가는 원래 목표가 다른 목표나 수단과 뒤바뀌는 게 전환, 대치, 전가잖아요. 답은 1번 가면 되죠. 이런 식이다. 됐죠? 목표의 변동이었다. 여기 앞에 목차만 잘 딱 보는 순간, 아, 이거구나라고 감 딱 오시면 돼요. 자, 조직의 원리인데요. 그 조직의 원리는 이렇게 딱 잡으시면 돼. 여기처럼 분화의 원리와 통합 원리를 구분한 다음에 이 중에서 요 조정 원리만 따로 떼서 더 정리하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요. 그 머릿속에 되게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내가 만약에 어떤 지방에 처음 갔다라고 할 때 무작정 막 어떤 지방 막 찾는 게 아니고 먼저 지도를 보면서 그려봐요. 내가 지금 이 지역에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파악을 해요. 그래서 그 중심으로 위에 뭐가 있고 북쪽에 뭐가 있고 남쪽에 뭐가 있고 동쪽 서쪽에 뭐가 있는지를 먼저 봐요. 이게 그래서 난 마음이 편해요. 공부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 공부하는데 이 주제에 뭐가 중요했더라? 딱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조직의 원리 그러면 분화와 통합 나눈 다음에 그 중에서 의미 있는 게 얘거든요. 그러니까 조정 원리나 조정 기제가 또 확장돼서 공부되면 끝. 더 할 게 없어요. 딱 보더라도 여러분 분화니까 나누는 거예요. 통합은 합치는 거예요. 우리 분단, 남북 분단할 때 그 다른 분자거든. 통일할 때 통자고. 그러면 딱 봤더니 분업. 업무를 나눠요. 업무를 나눴어요. 다른 말로 전문화 원리야. 부성화. 부를 만드는 원리예요. 우리 기재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만드는 원리. 그 다음 업무랑 관계, 업무를 나누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부성화는 부처 편성의 준말이에요. 부처 편성할 때가 업무를 나눈 거거든. 참모 원리. 참모도 업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같은 성질을 묶었잖아. 우리 기능구조처럼. 기능구조. 마찬가지. 기능 명시처럼. 그러니까 기능별로 업무를 쪼개서 만드는 거예요. 너무 쉽네. 통합은 조정 원리야. 합치기 위한 거야. 싸운다. 조정해줘야 돼. 그래야 통합이 되거든. 계층이 필요해요, 여러분. 싸울 때, 여러분, 아까 말해 조정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 계층이 필요하다고. 아까 제가 말했어. 일병이 싸울 때는 누가? 상병이, 병장이, 위에 장교가 조정하면 되거든. 높은 데서. 명령, 다 통합에 필요한 거예요. 계층제에 이게 다 하위 원리들이에요. 명령, 통일, 명령, 개통, 통설, 다 통설, 위에서 아래 느낌 들거든. 그러니까 가장 기본 문제 패턴은 다음 조직의 원리 중 성격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안 묻더라도
분화와 통합을 아예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전부 보인다면은. 그래서 이해 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원래 그 조직의 원리라는 것은 우리가 고전적 조직 때 조직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준칙이야, 준칙. 그게 조직의 원리. 그래서 고전적 조직의 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밑에 박스가 이 박스를 좀 정리한 내용 똑같은 것이고, 넘겨봤더니 그 중에서요, 자, 360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참고에 직무 전문화라든지 정문화에 따른 어떤 그 업무 성격은요, 문제가 한번 나왔거든요. 7급에서. 근데 박스가 나름 의미가 있어요. 그건 이혼한 관계된 거예요. 분업하고. 그러니까 굳이 본다면 예에 관련된 거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예가 중요하다 보니까 예를 볼 텐데, 이거는 체크만 해놓을게요. 언제 보기 위해서? 다음 과정 때 보기 위해서. 문제 풀이 때 보기 위해서. 자, 그럼 요거는 우측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참고란에 데프트의 조정기재 해가지고. 중요하니까 얘가. 자, 크게는 뭘로 분류가 됐나요? 수직적 연결 장치와 수평적 연결 장치라고. 여기 볼게요. 칠판 볼게요. 그 책의 내용이 이제 분류가 돼 있어요. 어떻게? 수직과 수평으로. 그러면 시험에 뭐가 나올 것 같아? 그렇지. 다음 데프트의 조정 기재 중 수직적 연결 장치가 아닌 거 물어보겠죠. 그러면 뭐 찾아? 이거 찾는 거예요. 마찬가지. 얘 물어볼 때 얘 찾는 거예요. 자, 누가 보더라도 계층제는 수직이잖아요. 계층직이 수직이잖아요. 수직 정보도 수직이잖아요. 결국은 규칙과 계획밖에 안 남아요. 근데 이것도 그냥 두면은 암기 안 되거든. 자, 노란색이 보이죠? 암기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계규, 계계수, 정직, 인매팀으로. 자, 책에는 밑에 그림이 하나 보여요. 조정 비용하고 저기 필요량이죠. 조정에 필요한 양. 양이 있겠는데 점점 올라가요. 계규, 계계수, 정직, 인매팀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꼽는 예상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미 적중한 것은 이 분류하는 문제가 이미 나왔었어요. 나중에 혹시 선생님 저희 되게 적중한 거 맞아요? 저한테 이제 의문이 드는 사람들은 저한테 올려보세요. 제가 출제되었던 해 기출문제와 7급 때 나왔던 거니까 그 다음에 제가 그 몇 개월 전에 냈던 그 출판된 그 책 내가 찍어 보내줄게요. 있으니까. 이미 나왔기 때문에 또 오시면 나왔거든. 올해 18년도에도 이거는 이제 다른 거 준비하셔야 돼. 앞서가야 되잖아 지금. 그러면 나올 때 뭐가 나올 거냐면 제 예상은 다음 중 데프트의 조정 기재 중 조정에 필요한 비용이 적게 드는 순서부터 많이 드는 순서로 한번 나열해 보시오. 또는 그 반대에 나열하시오. 그게 지금 암기한 순서예요. 계규, 계계수, 정직, 인매팀이에요. 자, 계규, 계계수, 정직, 인매팀. 또 무작정 요것만 했고 다 했다라고 방심하면 안 될 게 있어요. 왜? 걔가 세 가지거든. 이게 뭐 계층제, 이게 계획, 그렇죠? 이게 계층직이 추가니까요. 완벽히 해놓을 것. 그래야만 순서가 나와도 맞출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이제 여기까지도 앞으로 예상 문제, 제가 꼽는 예상 문제. 두 번째,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이 중에서 이미 분류가 났기 때문에 내용상 나온다면 다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요 계획, 그 다음에 요거 보는 거예요. 계획은 장기 정보 주기 하는 거야. 장기자가 힌트야. 이놈은 임시작업단이. 여러 개 연결할 때. 영어로 타스크포스야. 타스크포스. TF. 임시 작업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작업 끝나면 돌아가요. 잠깐 모임 집단이야. 끝나면 돌아가는 집단. 이렇게. 이거 해놓으면 봐요. 이게 여러 부서니까 요놈은 두 부서 연결. 요놈은 그냥 표준 정보 주는 거예요. 이건 더 장기 정보이기 때문에. 따르면 유추가 되거든. 이렇게. 매니저 대신에 뭐 관리자라고 번역도 해요. 번역. 관리자, 매니저라고 할 때.
계규, 계계수, 정직, 인매팀 이렇게 봐놓죠. 자, 모든 주제가요. 주제가 딱 나오는 순간 뭐가 내용인지가 딱 떠올라야 돼요. 단순하게 목차 암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거다. 이거는 저거야가 딱 떠올라야 돼. 좀 전에 봤던 조직 이론 고를 때는 뭐가 중요해요? 고전, 신고전, 현대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조직과 목표에서는 목표의 변동 이렇게. 그 속에 뭐 전환, 승계 나오는 거. 원리는 분화와 통합 해놓고 조정 원리 따로 떼서. 그럼 다 끝난 거지. 그건 책에 나와 있는 분해법 원리의 장점, 단점이 시험에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리고 나온다 하더라도 뒤에서 배울 관료제의 특징과 똑같아. 이게 뭐예요? 관료제. 특징은 분업, 계층. 자, 분업의 장점이 관료제의 순기능이에요. 분업의 단점이 관료제의 역기능이에요. 또 계층제 원리의 계층제의 장점이 관료제에 나오는 계층제의 순기능이고 계층제의 단점이 관료제의 역기능인 거지. 또 어차피 배우게 돼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목차 보시고 그다음에 굳이 본다면 요 데프트를 보시고 그다음에 더 추가할 것은 왼쪽에 있는 그 직무의 그 종류인데 그건 나중에 또 할 거고 그렇게 하면 이쪽은 더 볼 게 없어요. 저의 역할은 여러분 공부의 방향 제시와 그다음에 할 거 안 할 거 구분해주고 필요한 거 풀어주는 거예요. 어려운 거 풀어주는 거. 그다음에 좀 공부 쉽게 하라고 이렇게 내가 만들어서 막 암기도 제시하고 하는 거예요. 포인트가 딱 있었기 때문에 그거 제시해주고. 이거 만약에 없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거 아우 힘들어요. 진정한 고수는 그렇게 어렵게 안 하는 거 알지? 두 사람이 뭐 야구를 하든 뭐 탁구 치든 간에 당구 치든 간에 되게 편하게 해. 근데 잘 안 져. 실수도 없고 이게 고수인 거예요. 힘들게 우리 그러잖아요. 무슨 운동이든 간에 힘주는 사람은 못하는 초보야. 힘 뺀다는 말 되게 많이 해. 힘 빼고 가볍게 원래 그게 더 힘주는 방법이거든. 힘을 빼야 힘이 더 살아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만 공부도 마찬가지. 쉽게 하는 듯 보여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거든. 저는 공부 수업 가르칠 때 어렵게 안 가르쳐요. 쉽게. 근데 이미 다 돼 있어요. 만약에 단순하게 거기 데프트에 이 내용을 하나씩 다 읽어줘 보세요. 가르치는 사람이. 포인트도 없고 부담만 되는 거야. 다 암기하라고? 말이 안 돼. 적어도 이거다. 이거야. 해놔야 머리에 팍 박히지. 그래 그건 남아있을 거 아니야. 머리에 남아있지 않는 지식은 그건 쓸모가 전혀 없어요. 어림도 들어봤다 아무 쓸모가 없어요. 적어도 하나라도 정확히 말할 수 있어요. 정확히 말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 답이 나오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같이 공부한 다음에 문제 풀건 간에 뭐든 간에 제 말이 맞는지 무조건 맞을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원리도 다 볼 필요 없으니까 쭉 봐두시면 돼요. 자, 넘겨서 예제 풀어볼 거야. 예제 5번이에요. 자, 수직적 조정 장치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계규, 계계수, 정직, 인매팀 답 2번이잖아요. 수평이니까. 자, 왼쪽에 있는 3번 문제 있잖아요. 국가 7급 문제. 자, 마찬가지. 이거 풀면 아까 요 분화에 원리 있었던 그 직무가 같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제가 일부러 책 만들 때 꼭 필요한 걸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본문에서 못할까봐 어차피 내교재니까 일부러 빼놓고 이 정도를 좀 봐라는 의미를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면서 찾아가서 참고하시면 왜 답 되는지도 확인이 되고 다 끝난 거예요. 그럼 더 볼 필요가 없어요. 충분하니까. 근데 이제 푸는 과정에 어렵거나 이거 안 되거나 하는 것들은 그때 질문하시는 거지. 첫 번째는 고민을 먼저 해보신 다음에 그래야만 이게 머리에 남아요. 알았지? 자, 가운데 것들은 과감하게 그냥 됐구나, 녹차면 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다 상식으로 풀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이거 시험에 나오는데 안 하는 게 아니고 나오더라도 보면 알거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보시면,
자, 이 환경은 처음에 제가 소개했듯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보통은 쉬워요. 쉬우니까. 앞에 1항은 조직과 환경에 관련된 기본 사항이에요. 자, 의의 환경의 개념 나오고 그다음에 뭐 개방 등 나올 텐데 이것도 지금은 의미가 없고 안 나오기 때문에 대신 이런 환경에 대한 조직의 대응 전략이 있어요. 밑에 봤더니 셀진닉이 제시한 전략이 뭐 적응적 변화, 적응적 흡수. 어려운 말 있나요? 없죠. 적응적 변화 무슨 말이야? 환경에 적응해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적응적 변화라고 해요. 변화. 별거 없잖아요. 두 번째, 적응적 흡수. 흡수. 빨아들이는 거예요. 흡수. 이게 시험에서 거의 나와. 일환에서. 조직에 좀 위협적인 사람을 데려오는 거죠. 한마디로 외부 인사 영입한다예요. 이거 알면 돼. 외부 인사 영입한다. 우리 대형 로펌에서는 경제부처의 고위직을 스카우트해가죠. 왜? 로비하려고. 적응적 흡수. 그러니까 주요한 자리에 인사를 데려와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공무원들 이제 상대하는 업무를 맡기는 거지. 그만큼 쓸모가 있으니까. 저 얼마 전에 만났던 그 우리 친한 후배 모임이 있어요. 우리 같이 공부했던 다 동생들, 제가 형인데 이제 둘은 동갑, 하나는 더 어리고 제가 나이가 많아. 근데 다들 아주 잘 나가요. 정말 다 요직이 있어요. 국세청의 과장인 그 동생도 걔가 정말로 그 국세청에서 정말 에이스의 에이스 자리에 있어요. 에이스 중에. 정말 걔는 좀만 지나면 유명한 로펌 중에서 아마 몇십억 됐고 데려갈지도 몰라요. 그만큼의 그 자리에 있으면서 공무원들 다 자기가 이렇게 상대했기 때문에 가더라도 좀 해줘 할 때 얼마든지 로비가 되니까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거지. 기업들은 몇 조로 노는 그런 기업이니까 뭐 몇백, 몇천 정도의 억 정도의 뭐 이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쓰는 거거든. 그때 영입하는 거예요. 인사를 데려온다는 거 적응적 흡수라고 하지. 흡수. 우리 맨날 들어봤던 우리 판사들 정관이후 마찬가지. 그 판사 출신이 얼마 전까지 일하다가 나갔어. 재판 그 사람이 그러면 나갔어. 변호 선임했어. 그러면 거기는 재판하는 판사가 자기 후배인 거야. 좀 전에 자기 밑에 있던 사람이었고. 올렸어. 그러면 알아서 적당히 해주는. 이게 전관이후. 물론 좋다는 건 아니야 이게.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지. 현실. 요거만 정확히 기억하자. 정확히. 그래서 내용 읽어볼게요. 영어로 코옵테이션이야. 코옵테이션. 이거를 호선이라고 돼요. 호선. 조직의 그 안정과 존재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지도층과 결정 자리에 외부에서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 이걸 적응적 흡수라고 불러요. 됐죠? 자, 넘겼더니 자, 톰슨과 맥킨도 똑같은 말 했죠. 적응적 흡수. 그래서 시험은 그게 나오는 거야. 그것만. 나머지는 안 봐도 돼. 이것도 꽤 옛날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출 문제가 꽤 많기 때문에 기출 엄청 많이 돼 있어요. 하지만 얘만 나왔던 것이고 지금은 약간 뜸하긴 해요. 하지만 뜻은 알고 있자. 말 그대로 흡수시킨다. 호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선택이라는 뜻이야. 호선. 코옵테이션. 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로 이렇게 코옵테이션이라고도 한다. 항상 같이 봐두시면 돼. 같이.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 내용이었다면 이 항이 좀 어려워요. 제목이 거시 조직 이론이라고 해요. 거시 조직 이론. 일단은 다 어렵게 보이잖아요. 지금 뭐 구조적 상황론, 조직군 생태학, 무슨 조직 경제학, 전략적 선택 이론, 자원 의존 이론, 공동체 생태학 이론. 뭐노가나 이렇게 아주 쉬워 보이진 않네요. 근데 여러분 이 박스는 정말 중요하고 박스에 있는 모든 단어 하나하나 다 중요해요. 자, 첫 번째 여기 환경 인식부터.
분석 수준까지 개별 조직군. 자, 환경인식이 뭐냐면 이 말 결정론. 원래 뜻은 모든 결과에는 선행하는 원인이 있다는 게 원래 뜻이에요. 그 원인이 환경이라는 거야. 즉 환경이 결정하는 주체야. 그 환경이 그 조직의 생사를 결정하게 돼. 이게 환경 결정론이에요. 이러면 임의론, 의도대로, 관리자의 의지대로 된다고 봐요. 이러면 안 통해. 환경이 다 지고 있기 때문에. 됐나요? 자, 이러면 분석하는 수준이 개별 조직이고 조직군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개별 조직, 이러면 조직군, 집합, 무리군자거든. 자, 둘만 따지면 뭐가 더 작아 보여? 작고 크죠? 이게 미시, 거시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건 분명히 거시 조직 이론인데 왜? 환경과 다르기 때문에 환경이라서 거시란 말이에요. 근데 크다 작다는 것은 상대적이라 했죠. 그래서 개별 조직이 미시, 이것만 따지면 이거는 군은 거시인데 그거는 참고하시면 돼. 그러면 요 임의론 속에 있는 게 세 가지야. 전략적부터 공동체까지. 노란색 보이지? 이렇게 암기할게요. 어떻게? 전자, 공. 끊으세요. 전자, 공. 전자, 공. 자, 끊은 이유는 뭐야? 전자가. 분석 수준이 개별 조직이니까. 이러면 조직군이고. 전자, 공. 그리고 앞으로 요 세 가지 전자공이 나오면 무조건 기본 특징은 조직 관리자의 능동적, 적극적, 자율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 능동, 적극, 자율, 주체 인정한다. 정말 중요하다. 반대로 앞에 구조적 상황론부터 조직군 생태학 등은 이때는 조직이 수동적이에요. 무기력하고 수동적이며 이런 식이에요. 피동적이고. 왜? 환경이 다 주도하니까요. 조직은 그냥 끌려다닐 때. 자, 일단은 전자공이라서 해놓으면 되는데 좀 주의할 게 하나 있다. 뭐냐? 얘다. 어감은 수동처럼 보여. 자원 의존이잖아. 자원은 의존. 근데 아니야. 뒤에 나오지만 모든 조직이 자원을 다 100%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의존하고 있다는 건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조직 관리자가 능동적인 역할을 한다고 받아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일 많이 나와. 전자, 공. 그리고 단독 문제는 이 속에 들어있는 조직 관리가 들어있는 주인, 대리인 이론, 그냥 줄여서 대리인 이론과 그리고 거래비용 이론이 시험에서 가끔 나와. 자, 일단 결론은 박스에서는 요 전자공을 잘 보시면 되고, 그리고 따로 떼서 볼 때는 이 두 개를 보면 돼. 두 개. 그러면 이만큼은 다 커버가 된다. 이 박스도 항상 여러분 박스라든지 참고은행 강좌하는 것들은 꼭 카메라에 담으셔야 돼. 굳이 제가 말 안 해도 카메라 찍어놨다가 자꾸 보고 다니시라고. 이것도 카메라에 넣어놓으셔야 돼. 이렇게 딱 정리해놓고. 그러니까 책에도 우측에 있지만 이렇게 써놓고 카메라에 찍어서 자꾸 보고 다니세요. 자, 책을 몇 개 봐볼 거예요. 일단 먼저 결정론. 자, 구조적 상황론. 다른 말로 상황 적응 이론이야. 상황 적응론. 자, 의 1번 밑줄.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일 최선의 방법 없다. 이런 뜻이야. 자, 잘 보면 단어가 다 답을 줘. 구조라는 게 상황에 맞춰가야 돼요. 상황에 적응해야 돼요. 상황이 바뀌면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이런 뜻이야. 이해됐나? 자, 상황이 변하면 구조가 따라가야 돼. 지금 뭐가 주다고 했나요? 상황이. 구조는 끌려가고 있어. 이렇게. 이런 뜻이야. 상황 적응론이라고 하지. 됐죠? 그래서 일만 아시면 돼. 모든 상황에 다 써먹을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은 없어요. 상황이 다르면 방식이 바뀌어야 돼. 그런 말이에요. 상황이 먼저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넘겨보시. 조직권 생태. 의 1번 밑줄. 조직의 변동이 환경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는 극단적 환경 결정 논의. 극단적으로 환경이 결정하는 거야. 됐죠? 특징의 1도. 조직의 변화라는 게 조직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환경에 좌우돼. 따라서 관리자는 무기력해요. 환경에 무기력해. 환경이 다 좌지우지. 이게 조직군 생태. 자, 제가 부르는 거 한번 보세요. 저희를 공부할 때는 다 했지만 다 어렵기도 했고 그때는 시험에 나왔지. 지금은 안 나오거든. 꽤 됐어 안 나온 지가. 나오더라도 지금 봤던 그것만 나와요. 언급한 것만.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따라 볼 거예요. 주인 대리인과 거래 비용 따로. 자, 요거 책에 메모도 하셨고 그다음에 머리에 박아놨죠. 자, 눈을 쫙 감고 한번 떨려보세요. 전자공 요거 딱 떨려보신 다음에 이제 화면 넘어갈 거예요. 주인 대리인. 일단 요 주인 대리인의 뿔이 더 큰 카테고리가 조직 경제학이야. 조직 경제학. 조직 경제학 무슨 뜻이지? 아, 경제학이구나. 경제 이론의 바탕을 두고 있구나. 기본 논리. 그러면 저도 여기 있는 주인도 대리인도 다 어떤 인간일까요? 그렇죠. 합리적 경제인지. 그러면 이기적이다, 이타적이다. 이기적이지. 자기 추구한다. 근데 둘 사이에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보와 비대칭이라는 거지. 자, 주인과 대리인 사이는요, 설정에 따라서는 다양하게 가능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 주인이 국민일 수도 있고, 국민, 대리인이 뭐 관료 또는 공무원이 될 수 있고요. 주인이 사장일 수도 있고요. 사장, 대리인은 종업원도 가능하고요. 이게 의뢰인, 소송 의뢰인이고 이놈은 변호인일 수 있어요. 변호인. 이렇게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자, 내가 이번에 소송을 처음 해보는 사람이 의뢰인인데 그 분야에 어떤 변호사가 최고인지를 알아 몰라? 몰라요. 이게 뭐야? 정보의 비대칭. 여러분이 살면서 거의 잘 안 하는 게 보통 이런 소송인데 어쩌다 보니까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잖아. 내가 정보가 없어요. 그 소송을 누가 잘하는지 몰라. 그 수많은 변호사 중에서 누군지 모르잖아요. 정보가 없어. 그러면 그 여러 변호사 중에서 가장 좋은 잘하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 정보가 없잖아. 이런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사장님이 종업원 뽑는데 많은 후보 중에서 얘가 제일 괜찮았지만 몰라서 뽑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는 정보와 비대칭이라서 주인이 볼 때는 가장 바람직한 또 좋은 선택을 못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대리 손실이라고 불러. 대리 손실. 이랬나? 주인이 대리인을 뽑을 때 내가 감당해야 될 손실이 있어요. 그게 대리 손실. 그게 두 가지 형태가 하나가 역선택이고 또 한 가지가 도덕적 해이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잘못한 거야. 됐죠? 그러면 자 봐요. 이 사람이 제일 그 분야에 잘하는 사람이지만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한테 소송을 맡긴 거잖아 지금. 맡겼는데 이제 맡겼어요. 그러면 주인 마음으로는 정말 진짜 변호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잘해서 자기의 변호를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정보가 없어요. 의뢰인이 항상 변호사 옆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좀 게을러. 그러니까 열심히 재판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아. 이걸 도덕적 해라고 불러요. 그렇지? 이거는 계약 전에 생기는 거고 이러면 계약 후에 생기는 거예요. 이해됐나? 계약 전에 생기는 잘못된 선택, 계약 후에 잘못하는 행동. 이게 두 가지가 대리 손실의 형태인 거지. 그러면 손실은 뭐 어떻게 해야 돼? 손실은 최소화해야지. 어떻게 하면 돼? 정보를 다 획득하거나, 그쵸? 아니면 이 의뢰인한테 돈 다 안 주고 잘하면 주겠다, 성공하면 주겠다라고 하면 되지. 인센티브 계약하면 돼. 그럼 아마 최선을 다할 거니까. 이게 최소화 방안인 거지.
됐나요? 그러면 자, 시험은 이 논리를 갖다가 좀 쉽긴 하지만 표현을 좀 달리해요. 잘 들어보세요. 주인과 대리인 또는 본인과 대리인 중에서 누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요. 그렇죠? 주인이 정보가 부족하다고 하는 거야. 뭐 당연하죠. 그 다음에 주인이 위임자예요, 수임자예요? 위임자고 대리인이 수임자예요. 그런 표현을 잘 보시라고요. 그러면 자, 누가 전문가예요? 당연히 대리인이. 즉 주인이 점성이 부족해서 전문가인 요 대리인한테 의존 중인 거지. 즉 위임자가 수임자한테 의존 중인 거야. 왜? 그 수임자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게 주인 대리인 이론. 됐죠? 자, 요거 하나. 두 번째, 자, 거래 비용 이론. 이거 뭐냐면 말 그대로 거래는 비용이 든다는 거야. 비용 든다. 그러면 이 이론의 기본 문제의식은 왜 조직이 만들어지는지, 왜 시장이 만들어지는지인 거예요. 왜 조직이 만들어지고 왜 시장이 만들어질까요? 한마디로 비용을 줄이려고. 비용. 자, 현대차가 있다. 현대차가 엔진, 디자인은 직접 해. 그쵸? 근데 타이어는 맡겨서 해. 타이어 업체가 많잖아, 바깥에. 그렇죠? 뭐 에어컨 많잖아, 에어컨 업체들. 그럼 현대가 타이어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잖아. 어떤 타이어가 좋고 싼지를. 그러면 탐색을 해야 되거든. 이게 비용 들어. 탐색 비용. 만나서 협상해야 돼. 협상 비용. 나중에 사업할 때 분쟁 터지면 분쟁 비용 들어요. 이 비용이 너무 크다고 느끼는 거야. 그러면 현대가 뭘 고려하게 돼? 직접 해버릴까? 이거지. 조직을 아예 만들어 버릴지 아니면 이렇게 시장을 이용할지는 기준이 뭐다? 비용이다. 자, 이 조직을 만들더라도 비용 들어 안 들어? 비용이 들지. 이거를 관료제적 조정 비용이라 불러요. 즉, 이 비용하고 이 시장과의 거래 비용을 계산해 본 다음에 만약에 이 비용이 100억이 들고 이 비용이 뭐 110억이 들면은 뭐가 더 나아요? 이게 나아. 시장을 이용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 비용이 만약에 뭐 10억밖에 안 들어. 그러면 만드는 게 나아요. 단순한 논리야. 조직을 만들고 시장을 이용하는 이유가 다 뭐라고? 비용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거래 비용. 그러니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거나 시장을 만들어 거래한다는 거지. 이게 거래 비용 이론인 거지. 그런 거 없죠? 여러분은 이쑤시개 있죠, 이쑤시개를 만들었어요, 아니면 사줬어요? 당연히 사줬지. 왜? 싸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이쑤시개 하나당 100만 원에 팔아. 그러면 샀을래요, 만들었을래요? 만들었으겠지, 비싼데. 그치? 나무 베다가 깎을 거 아니야. 직접. 싸니까 이용하는 거예요, 싸니까. 이런 거지. 그치?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책을 사서 볼래요, 아니면 책을 써서 볼래요? 사서 보겠지. 비용이 덜 드니까 이게 더. 그런 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조직과 시장이 생기는 이유가 다 비용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여기서 이제 윌리엄스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제시한 것이 요 M형이야, M형. U자형이라는 것은 유형은 유니터리의 약자야. 단일 기능 조직. 앞에 배웠던 기능 구조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매니저 밑에는 지금 요 SAE, SP, SC가 있어. 자, 이게 단일 기능 조직이야. 여기는 자, 엔진만 만드는 조직이야. 단일 기능. 여러분 시트만 만들어. 시트만. 여러분 뭐 타이어만 만드는 업체야. 기능이야. 자, 이런 거보다는 M은 멀티야. 멀티. 다차원 조직에서 매니저 밑에는 이렇게 S1, S2, S3에서 여기는 A1, B1, 많이 본 듯한데 뭐야 이거? 사업 조직이야. 자기 완결 조직이 더 낫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학원 같은 경우도 학원 사업 하려면 오프라인, 온라인, 출판이 보통 하나의 세트거든. 자, 오프라인과 온라인과 출판이 달라.
그러면 싸움이 나. 그래서 같이 하는 게 나아. 자기 완결 조직. U자보다는 M자가 낫다라고 윌리엄슨은 생각한 거야.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야. 여러분, 정부가 왜 민영화라든지 위탁을 해요? 비용 줄이려고 하는 거야. 다 하는 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맡겨서 하는 거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시장을 이용하는 거잖아, 지금. 그런 논리야. 이렇게. 자, 책을 못 시키지. 자, 368페이지에 주인 대리. 자, 의 기업 주인이 위임자예요. 용어 잘 보기. 그 다음에 대리인 수임자예요. 그 관계를 경제학적으로 설명한다. 그래서 니은 A, 주인, 대리인 둘 다 합리적 인간이다. 둘은 정보가 비대칭이다. 그 상태에서 이, 대리, 손실 두 가지가 있다. 그게 뭐? 역선택, 두 번째는 도덕적 해이가 있더라. 선택을 잘못한 거고, 그 다음에 대리인이 행동을 잘못하는 거고. 그래서 최소화하자는 거지. 그래서 뭐 정보의 균형화 나오죠. 그 다음에 밑에 뭐 성과 중심의 관리라든지 등. 또는 직원이 있다면 직원끼리 경쟁을 붙이는 거야. 잘하는 사람만 뒤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측에 거래비용이론. 기업, 조직이 생겨나고 구조를 가지는 이유가 다 비용 때문인 거니까. 경제적인 이론이다. 그래서 밑에 디귿도 생산보다는 중요하다. 비용에 관심이 있다. 거래 비용 이론이야. 거래 비용 이론. 이렇게. 그래서 비용에 관심을 가지고 조직을 그 비용을 감소시키는 장치로 본다는 거죠. 아래 보세요. 박스 아래 3, 동그라미 3번. 조직의 효율성 조건에 기억이 시장이 밑줄, 시장이 맨 뒤에 관료제도 조정비용보다 적어야 돼. 시장이 비용이 적어야 시장이 이용돼. 근데 니은처럼 만약 시장에서의 그 거래 비용이 관료제도 비용보다 크면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뭐 한다고? 내부화시켜. 인소싱화시켜. 인소싱화. 여기 볼래? 현대가 타이어를 갖다 쓰잖아. 뭐 넥센 그뭐 쓰잖아요. 이게 뭐야? 아웃소싱이야. 외부 자원 활용 계약으로. 이게 많이 들어. 그럼 어떻게 하냐고? 인소싱화시켜. 내부화시킨다는 뜻이. 직접 제작한다는 뜻이. 용어. 아웃소싱에서 인소싱으로 한다. 비용을 줄이기 위한 거라면 뭐 그런 말이. 자, 넘겨보시면 그래서 윌리엄슨이 애명을 제시했다는 거지. 애명. 이렇게 애명 보시면 돼.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제도와 이론은 그 양걸 2번 보시면 앞에서 했던 말이 나왔어요. 밑줄.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는 합리성과 효율성보다는 정당성이 중요하다. 즉 조직은 환경에 순응해야 돼. 끌려다녀야 돼. 순응해야 돼. 그래야 생존하게 돼. 앞에 했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야. 이해되죠? 자, 임의론은 뭐가 있다고? 전자공. 자, 밑에 1번 봤더니 그 페이지 끝에 양권 2번 볼까? 양권 2번? 뒤쪽에 조직을 움직여 나가는 주체로서의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하였다. 주체 동그라미, 자율성 동그라미. 주체, 자율성 이렇게 보시면 돼. 밑 우측에 이 자원 의존 이론. 1번 밑줄. 어떠한 조직도 필요한 모든 자원은 획득할 수 없다. 라고 딱 전제해요. 근데 조직이 이런 환경 요인을 필연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주도, 능동적으로 환경에 대처한다는 거예요. 주도적, 능동적으로 밑줄. 그 다음에 3. 공동체 생태학 이론. 2번 밑줄.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 능동적 대처. 그러니까는 공동적인 노력을 설명하는 이론. 능동적. 아까 그게 뭐 주도. 전자공이니까. 전자공이잖아요. 됐지. 자, 예제 보시면 옳지 않은 거. 1. 조직군 생태학은 조직이 환경에 적응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을 하고 환경이 선택한다는 거지. 적어도 전자공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동적이잖아. 2번. 상황 적응론은 모든 상황에 적합한 최선의 방법은 없다. 그 말이고. 4. 자원 의존 이론. 전자공이에요. 외부 자원에 의존적이라는 건 맞지만 뒤에 환경 결정론이 아니잖아요. 임의론이지 지금. 답이잖아요.
됐죠. 우측에 2번을 볼게요. 기출문제 2번. 서울시 국어문제 있어요. 다음 중 거시적 조직이론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전략적 선택이론 임의론. 맞나요? 전자, 공. 맞지? 2. 조직권 생태학은 자연이 선택했지. 환경이 선택했어요. 맞고. 3. 조직권 생태학은 결정론이죠. 맞네. 전자공 아니잖아요. 결정론. 근데 자, 4. 전략적 선택이론이 조직권 분석단인가요? 아니잖아요. 개별 조직이잖아. 개별 조직. 자, 박스를 알면 금방 풀리게 돼 있다. 돼 있죠. 자, 마찬가지로 책에는 많은 그 기출문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 잘 확인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 책에 특히 2번 같은 문제가 국어 문제 치고는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봤던 박스 있잖아요. 그거 보면 다 풀 수 있어요. 이걸 저도 어렵다는 말 안 해요. 안 해서 어려울 뿐이지 하면 되게 쉬워져요, 여러분. 오히려 단순한 게 어려운 법이에요. 뭐 하면 맞추고 안 하면 틀리기 때문에 그것만 잘 활용하면 되겠다 이거죠. 자,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는요, 평가, 첫 시간 때 평가 중요합니다. 평가, 타당성, 4가지의 종류 개념, 그리고 타당성 저해, 그리고 어려워 보였던 내용이 실험 문제를 잘 보시면 되고, 중요 사항은 타당성의 저해 요인, 그리고 오늘 배운 조직의 유형, 특히 데프트 정말 중요하고, 나머지는 그게 큰 건 어려운 거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모든 주제들마다 나오자마자 이게 포인트야 정도는 딱 깨고 있으시라는 거. 이것도 지금 큰 박스 하에 거시 조직 이론 속에 있었던 환경인식 문제, 분석의 단위에서 결정론, 임의론 밑에 전자공, 그다음에 상황 적응론, 그다음에 뭐 조직권 생태학 등 막 나왔죠. 조직 경제학 있던 게 주인 대리인, 그다음에 거래 변결론 등 이렇게. 그래서 정리 잘 해놓으시고 나머지는 문제 풀어서 다지시면 된다. 됐죠? 자, 오늘은 이만큼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